먼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지치긴 했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지속적인 비판은 저와 좀 맞지가 않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습니다. 혹 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너그러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최소한 시즌 마칠 때까지 떠날 리 없고 케인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 떠날 확률 0%입니다. 콘테 감독이 후반기에 경질될 확률이 없는 건 아니지만 1월 계속된 고전과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할 그때나 일어날 일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경기들은 토트넘의 승리와 손흥민이 폭발하는데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분위기거든요. 손흥민 공격 포인트가 없이 토트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지, 손흥민의 슈팅들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손흥민의 패스로 득점이 된다면 손흥민을 응원하는 분들도 힘이 날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움츠러들기 딱인 겨울인데다 경제도 너무 안 좋고 무지하게 답답한 일들 투성이라서 많은 분들이 예민해져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필 이럴 때 영웅이 살짝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팬들이 버텨주고 더 응원해줘야죠. 흰수염고래는 힘차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시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현재 5위, 4위와 5점 차, 1위와의 승점 차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 상황에서 AC 밀란? 무서워 벌벌 떨 팀 아닙니다. 메뉴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극적으로 실점하면서 비겼고 메뉴가 매우 실망스러워하고 있고 승점 차도 이제 6점 차이입니다. 토트넘이 갈수록 최악이라면 너무 큰 차이지만 토트넘이 지난 시즌 후반기처럼 된다면 4위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경기 수입니다. 자, 그런 희망적인 상황에서 다음 상대는 맨시티. 맨시티다.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최근 보기 드문 2연패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핵심 센터백 2명이 나가 떨어져 있고 홀란은 2경기 연속 무득점에 유효슈팅 자체가 1개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맨시티 원정입니다. 맨시티는 그래서 더 도끼를 품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참. 전력상 맨시티가 방심을 해줘야 토트넘이 이기든 비기든 할 텐데 토트넘은 런던 더비의 참혹한 패배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힘을 내기에 너무 역부족인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잖아요. 이 경기는 수년 경기입니다. 본래 9월에 경기를 치러야 했는데 당시 잉글랜드 여왕 서거로 취소가 됐었죠. 차라리 그때 경기하는 게 나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컨디션까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개막전에서 히샬리송은 출전할 수 없었고 클루셉스키는 9월 말부터 부상으로 이탈했었고 에메르송이 선발이었는데 지금은 콘테씨에게 적응을 좀 한 상황에서 모두 복귀했습니다. 모우라가 부상자 명단에 있긴 한데 이미 공식적으로 떠날 거라고 했으니까 그쵸? 맨시티전에서는 누가 선발로 나오고 누가 벤치에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격진들이 다 복귀했으니 손흥민이 부진한 만큼 빠져야 한다는 말들도 있고 세세뇽이 아스날전에서 패배 원흉으로 지목되기도 하면서 페리시치가 출전해야 한다는 외신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토크스포츠에서 토트넘 공격수 4명을 모두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변화가 포백이고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나가게 되면서 케인이 미들라이커를 하는 것이고 센터백을 3명이 아닌 2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콘테 감독 경기 중에 그런 세밀한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센터백 2명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센터백 2명이 김민재, 반다이크면 모를까요? 현재 로메로, 다이어 센터백으로는 상대 공격수와 싸움만 하다가 끝나거나 공간을 더 많이 허용하면서 대량 실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을 벤치로 출발시켰다가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 분노한 손흥민이 구단 최단 시간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제대로 폭발했었죠. 하지만 그러기엔 상대가 맨시티입니다. 손흥민은 맨시티전 15번을 만나서 무려 7골 3도움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서도 2경기 1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과르디올라 전술 파괴자입니다. 특히 맨시티는 높은 점유율로 반코트 경기를 하려다 보니 수비 라인도 높아져서 손흥민의 장기가 제대로 발휘가 됩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맨시티전 득점이 역습으로만 득점을 하지 않습니다. 박스 안에서도
중거리 슛으로도 득점을 했죠. 맨시티는 최근 2경기에서 4실점을 했습니다. 한 번은 사우스햄튼에게 2실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 기분 좋아지려면 이 컨텐츠 시청하시고 바로 지난해 2월 토트넘 맨시티전 경기 하이라이트를 봐보세요. 기분이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클루셉스키가 첫 선발 출전했던 경기,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을 양보하고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제대로 환영식을 열어줬습니다. 당시 맨시티 경기에서 토트넘은 3득점을 했는데 그 경기 모두 손흥민, 케인, 클루셉스키 이 3명만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손흥민 도움 2개, 케인 2골, 클루셉스키 1골 1도움. 미쳤죠? 이때부터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최강 3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맨시티는 점유율이 80% 육박했고 슈팅은 많았지만 오히려 토트넘보다 유효슈팅이 적었습니다. 토트넘은 6개의 슈팅 중 5개의 유효슈팅 대박이었죠. 맨시티 원정 경기였는데도 토트넘의 3골은 모두 완벽한 연결을 통해서 득점이 나왔고 토트넘의 2실점은 모두 실수를 비롯한 실점이었습니다. 첫 실점은 요리스의 아쉬운 볼 처리, 두 번째 실점은 로메로가 얼굴 맞을 뻔한 상황에서 팔을 움직이다가 박스안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 허용으로 실점을 했던 것입니다. 토트넘의 완벽한 승리. 자, 그럼 두 팀이 1년 만에 다시 대결을 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맨시티에는 홀란과 알베르즈가 있고 토트넘은 더 강해진 것보다는 스쿼드가 좋아졌습니다. 나머지는 삐까삐까예요. 맨시티도 홀란도 살짝 부진하고 데브라이너도 5경기에 공격 포인트가 없다가 지난 경기에서 도움 하나 올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 수비는 결함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말 표현이 매우 조심스러운데 손흥민이 원래 폼 찾아주면 평점 7.5 이상 나와주면 무조건 최상입니다. 아스날전에서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었던 또 다른 상황은 클루셉스키와 도어티의 호흡도 애매했습니다. 손흥민 활약 여부가 페리시치와 연결되는 것처럼 클루셉스키의 스타일에도 윙백이 누구인지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시즌 후반기 최강 토트넘의 베스트 윙백이 에메르송이었습니다. 놀랍죠. 그때 에메르송과 클루셉스키의 조합이 좋았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절대 안 떠날 거라고 바지가랑이 잡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토크스포츠에서도 맨시티전 라인업에 에메르송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곤란해지는데요. 뭐야, 그럼 토트넘은 윙백 레벨이 떨어져야 공격이 통할 수 있는 건가? 솔직히 그래서 이번 맨시티전 선발 라인업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당연히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패배할 거라는 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예측과 다르게 토트넘이 이를 냈죠. 토트넘은 B클럽들 중 성적이 가장 좋은 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점유율이 밥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콘테 감독은 윙백 크로스로 헤딩골 혹은 우당탕탕 골을 노리는 방법이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는 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역습밖에 없습니다. 그럼 토트넘다운 축구는 충분히 나옵니다. 혹시나 맨시티를 상대하는데 경기력 따지지는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지금 바라는 것은 손흥민의 활약과 팀이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거니까요. 제발 실수는 나오지 말자. 아니, 실수만 나오지 말자. 그리고 손흥민 해결. 끝.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